요즘 강릉이 가뭄이 극심한데 단비가 많이 내려 가뭄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강릉 가볼 만한 명소 13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량 수목원이에요. 수목원은 칠성산 자락에 자리한 전국 유일의 소나무 테마 수목원입니다. 2013년에 문을 열었으며 금강 소나무가 자생하는 천연 숲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요. 수목원은 32만 평으로 너무 넓어 초록색 전기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요. 수목원 입구와 제3주차장을 30분마다 왕복 운행합니다. 대표적인 산책 코스인 천년 숨결 치유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만끽할 수 있어요. 이곳엔 다양한 전시원이 조성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식물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이곳은 열대 식물원이에요. 이곳은 수국원으로 수국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길가에 칸나가 아주 싱싱하게 피어 있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라는 글귀가 마음을 좋게 만들어요. 이곳에서 산책하시면서 소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증진되어 건강을 위한 살림욕이 돼요. 두 번째, 경포호입니다. 강릉시의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호수로 경포라는 뜻은 호수물이 거울처럼 막다라는 뜻이에요. 경포 주변으로는 자전거 타기, 산책 및 산림욕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경포 옆에 있는 경포대는 관동 팔경 중 으뜸으로 꼽힐 만큼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곳에 오르면 경포와 동해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요. 경포대에 오르면 5개의 달을 볼 수 있는데 하늘의 달, 호수에 비친 달, 바다에 비친 달, 술잔에 비친 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달을 볼 수 있대요. 세 번째, 경포 해수욕장이에요. 강릉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고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변 중 하나예요. 총 길이 1.8km, 폭 80m에 달하는 넓은 백사장이 특징이고 모래가 곱고 부드러워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백사장 뒤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해수욕과 함께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허균 헌안설원 기념관이에요. 이 기념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문인이었던 헌안설원과 그녀의 동생이자 홍길동의 저자인 허균 남매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 안에 있어요. 이것은 헌안설원과 허균의 시가 새겨진 비석이에요. 기념관 옆에는 헌안설원이 실제로 태어난 생가터가 복원되어 있어요. 이곳은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기념공원 내에 전통차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공원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 걷기 좋아요. 경포호와도 가까이 있어 경포 산책 코스와 함께 방문하기 좋고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선교장이에요. 이곳은 조선시대 상류층 가옥으로 배다리 마을에 있는 집이라 하여 선교장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에 의해 처음 지어진 후 여러 대에 걸쳐 중축되어 오늘날까지 원형이 잘 보존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입니다. 1965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이곳은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고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선교장으로 들어가는 소술 때문에는 선교유거라고
현판에 쓰여 있어요. 뜻은 신선이 거처하는 그윽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활례정인데 성교장의 백미로 꼽히는 건물이에요.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여름철 연꽃이 만개할 때 경치가 뛰어나요. 활례정은 신선이 살던 곳에서 따온 정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행랑채예요. 이곳은 열화당인데 성교장의 사랑채로 기쁜 이야기로 가득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손님을 맞이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는 공간으로 건물 앞에는 독특한 러시아식 차양막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구한말 러시아 공사관에서 선물로 지어준 것이에요. 성교장 뒤에는 산수화에 등장하는 수백 년 된 벽송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수령이 300년에서 600년 된 금강송입니다. 여섯 번째, 오죽헌이에요. 이곳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인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자 그의 어머니이자 현모 양처의 표상인 신사임당이 생활했던 곳이에요. 오죽헌 입구에 있는 첫 번째 문을 들어가는데 자경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오죽헌이에요. 오죽헌의 뜻은 검은 대나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주변에 일반 대나무와는 달리 줄기가 검은색인 희귀한 오죽이 많이 자라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에요.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아버지인 신명하가 지은 집으로 사임당이 시집을 간 후에도 친정에 머물며 율곡 이이를 낳았어요. 이곳은 몽룡실인데 바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방이에요. 용을 꿈꾼 방이라는 뜻으로 사임당이 율곡을 잉태하기 전 용이 방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해요. 이것은 문성사로 율곡 이이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문성은 율곡이 세상을 떠난 후 나라에서 내린 시호로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죽헌 율곡매예요. 이것은 율곡선생 당시에도 있었던 수령이 600년이 넘는 배롱나무로 강릉시 시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소나무는 율곡송으로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군자 식물이에요. 이것은 오죽헌 내에 있는 사랑채예요. 사랑채의 기둥에는 주련 열폭 글씨가 있는데 조선시대 정조 때의 명필 추사 김정희의 필적을 판각한 것으로 명나라 징계유의 암서유사에 나오는 식구예요. 암서유사는 세상을 피하여 한가한 곳에 살며 단박하게 무엇을 구하지 않고 일상을 사는 일을 말해요. 안채로 들어가요. 이곳은 안채로 안주인이 생활하던 곳이에요. 이곳은 어제각이에요. 조선 정조대왕이 율곡 이이의 유품인 벼루와 경몽요결 초본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정조는 율곡의 위대한 학문과 정신을 기리고자 벼루와 책을 보관하도록 명했으며 이는 율곡에 대한 왕실의 깊은 존경심을 보여줘요. 현재는 벼루와 초본 대신 그 모형이 전시되고 있어요. 이곳은 율곡 기념관으로 율곡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율곡의 초상가 오죽헌이 5,000원권에 나오는데 이 지점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화폐에 나온 오죽헌의 전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문은 입지문으로 오죽헌의 남문이에요. 율곡의 경몽요결의 첫 장인 입지장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율곡은 입지장에서 처음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맨 먼저 뜻부터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도 성인이 되리라고 마음먹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학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뜻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죽헌 내에 화폐 전시관도 있는데 화폐의 수집가인 최중환 관장이 평생에 걸쳐 모은 10만여 점의 화폐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율곡 선생은 5,000원권에, 신사임당은 5만원권의 화폐 인물이 되었는데 엄마와 아들 모자가 화폐의 인물이 된 것은 세계 최초래요. 율곡 인성교육관도 있어요. 7번째, 안목해변과 커피거리예요. 안목해변은 한적한 어촌마을이었지만 지금은 강릉의 핫플레이스인 커피거리 덕분에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이 특징이에요. 커피거리는 1990년대 초 자판기 커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발전하였고 지금은 개성이 넘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8번째, 초당 순두부 마을이에요. 초당동 일대에 형성된 초당 순두부 마을은 30여 개가 넘는 순두부 전문점들이 모여 있어요. 초당 순두부라는 이름은 허엽이 강릉 부사로 있을 때 그의 집 앞에 맑은 옹달샘 물로 콩을 갈고 동해안의 바닷물로 간수하여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이 좋아서 그의 호인 초당을 따서 초당두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9번째, 사천진 해변 및 물의 마을이에요. 사천진 해변은 비교적 한적하여 복잡한 해변을 피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사천진 해변은 강릉의 다른 해변에 비해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해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스노클링이나 서핑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에요. 사천진 해변 옆에는 물의 마을이 유명해요. 예로부터 어업이 발달하여 싱싱한 해산물을 이용한 물회와 회덮밥이 특히 유명해요. 사천진 물회는 다른 지역의 물회와 달리 고추장 양념과 육수가 어우러져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특징이에요. 이것은 우럭 미역국이에요. 10번째, 하슬라 아트월드예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슬라는 고구려 시대에 불리던 강릉의 옛 지명이에요. 자연에 기대어 예술을 감상하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어요.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해안 절벽 위에 조성되어 자연 경관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곳엔 호텔, 웨딩홀, 카페, 레스토랑, 미술관, 컨벤션홀까지 다양하게 있고 관람료는 1인 성인 17,000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미술관은 피노키오 작품이 있는 미술관과 마리오네트를 전시하고 있는 주린형 미술관이에요. 11번째, 정동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돋이 명소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서울의 강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정동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곳엔 모래시계 공원이 있는데 지름 8.06m의 거대한 모래시계가 설치된 공원으로 1년마다 한 바퀴를 돌아 새해를 기념해요. 기차 모양의 시간 박물관에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에요. 12번째, 안반대기예요. 이곳은 원래 험준한 산이었지만 1960년대 화전민들이 개척하여 일군 땅이에요. 지금은 고랭지, 채소 단지로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대에 드넓게 펼쳐진 배추밭과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으로 하누리 마을 또는 구름이의 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져요. 13번째, 임일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정동진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으로 동해바다 맞닿아 있어서 숙소에서 바다가 보여 너무 좋아요. 바닷가 솔숲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걷기 편하고 해변과 숲을 오가며 힐링하기 좋은 곳이에요. 강릉 가볼만한 명소 13곳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